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한 오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내가 올린 댓글이 자꾸 지워지고 있다고 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댓글 답변을 이렇게 달면요, 이렇게 금방 달았는데 여러 군데다. 근데 쭉 이렇게 한 10분 있다가 훑어보면 다 지워진 거, 그런 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꽤 많으신데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가면 댓글이 하나도 없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민들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잘 모르는 거죠. 댓글이 없어지니까 없어진다고 하시는 거죠. 댓글이 지워질 때요, 자신의 모바일로 보면 자신이 올린 댓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모바일로 해킹을 들어와서 어떤 분들을 차단을 해요. 댓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시는 분들. 여기 제가 또 다른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댓글 달아 주십시오. 여러 군데에다가 복사해서 중요한 댓글들은 이렇게 수고스러우시지만 달아 주십시오. 그 댓글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댓글이 공론을 형성하고, 맞다 그 말씀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댓글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이 지워진 시민들께서는요, 내가 게시했던 댓글이 그들이 지우는 이유가, 이게 그들이 볼 때 논리적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댓글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면요, 멋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짧게 댓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논리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게시해 주시는 멋진 시민들도 많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공론에 참여해 주셔서 부패한 공무원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망하면 나라는 망해요. 지난 세기사를 통해서 공직자가 부패한 나라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떤 자리만 꿰차고 올라가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힌 처세술이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욕을 먹더라도 교통 정리를 해야지. 뭐 비겁한 짓이에요. 안 그래요? 정체가 불분명한 100년 전, 150년 전의 그 친일 매국노, 또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외부의 적들, 그런 데로 자꾸 그냥 아무리 헐뜯어도 매를 맞지 않죠. 100년 전, 200년 전에 다 죽은 매국노들이 부활해서 그런 말 했던 사람이랑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 무덤에서 파헤쳐야 된다 그러고 자꾸 그런 말로 속이는 거죠, 국민들을. 어떤 시민께서 이런 댓글을 게시해 주셨어요.
국민신문고로 진행하시지요.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이제 답글로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이미 공무원들의 이용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갖고 놀아요. 네,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 해봤어요, 저도. 경찰관 이런 비리 국민신문고 올리면요. 제가 말하는 거보다 지금 그 댓글 밑에 또 글이 있습니다. 동일한 분이 이렇게 동일한 시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신문고 접수하면 관련 경찰서 배당한다. 배당 부서 확인하면 어이없는 상황. 국민신문고 만든 취지가 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만들었는지 몰라도요. 국민신문고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아무 소용이 없는.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요. 대본에 나오는 소리가 국민신문고 접수하세요. 그래요. 해보세요. 토경경찰서의 부채도사님들이 저지른 그런 유연조된 휴대폰 영상을 수사에 사용한 거. 영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블랙박스가 있었고 포렌식 영상이 경찰서에 있었는데 그거 감춰두고 보여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영상을 한 2, 3개월 만에 꺼내서 보여주면서 엉터리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로 만든 거.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무고로 건 거죠. 저를 무고로 거셨던 경찰관님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유권자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으로 인해 정치 편애가 심합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출마만 하면 무조건 당선이 되죠. 그런 영향인지 지방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자세로 일관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개선의 동기가 없는 거죠. 시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부족하고 민원을 시비거리 대하듯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또한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민께서 깊이 경험하셨고 아시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댓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시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이분 여기 보시면 용곤이라고 돼 있죠?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 없는데 참 민주 시민이시고 참 이렇게 공론에 참여하셔서 내일처럼 이렇게 좋은 글을 항상 실어주십니다. 몇 번 차단당하셨어요. 제가 차단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 해킹으로 이분을 제 모바일을 차단시켜놨어요. 제가 나중에 어렵게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차단이 돼 있어요. 이분을 아는데 이분의 그 닉네임을 통해서 제가 아는데 이분이 차단됐어요. 내가 차단을 안 시켰는데. 그래서 회복하고 몇 번 그랬습니다. 이런 시민을 차단시키는 그 해커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여론을 왜곡하는 거예요. 댓글은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 이렇게 징역형을 받은 거죠. 지금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몇 년 후에도
형사처벌 받을 겁니다. 우리도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시대는 변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에도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가 바뀌면 다 저지른 위법이 있으면 시민들이 따지면 그거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외부적인 위험 요인보다 내부적인 위험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행정 처리가 불안정하다면 국민이 뭘 믿고 살아갑니까? 맞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100년 전 있었던 그런 일들을 꺼내서 자꾸 이제 그것으로 상대방 경쟁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또 현실에 자신들이 해야 된 중요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속이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경찰관들의 부패 문제 이런 문제 부채도사가 돼갖고 시민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거. 만약에 제가 지위가 있고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고 있고 변호사를 고용할 넉넉한 돈이 있는 시민이라고 그들이 판단됐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로 싸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그분들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시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충분히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이 문제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좀 악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죠. 위험 요소가. 북한도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했고 일본과 과거사 문제도 있고 많은 외부적인 그런 위협이 있죠. 러시아도 얼마 전에 한국인을 이렇게 보통 외국인을 그런 위험한 곳에 고금하지 않는데 그런 감옥에다 가두고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어떤 사인이겠어요,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죠. 하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누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통영경찰서분들 같이 그렇게 공공에 그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그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 잘못을 해도 그냥 덮어주고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그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임기 기간 동안 집권 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적을 만들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이런 꼴을 보면서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까? 애국심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영경찰서 하는 짓이.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연제구 그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여론조사 결과 앞섰더군요.
총선 예상 지지도를 볼 때 앞섰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산에서, 그것도 진보당이. 시민들이요, 잘 몰라요. 그 정당의 색깔을. 깊은 내막을 모르죠. 하지만 이 부산이 그래도 보수권 그 표밭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멸을 느끼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도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동영상이 정부 여당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향을 주죠. 이거 정부 여당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많이 지면요, 이 통영경찰서 사람들, 경남경찰청 사람들, 이 관계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처벌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총선에 이 일이 크든지 작든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 어떻게 안 끼칠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이거? 저희가 형사소송을 해서?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니까요, 그 증거 자료까지 녹음 다 그 죄를 졌던 사람들 손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조사 안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고소장에 보면요, 이런 저를 갖다가 무고죄로 걸었던 이런 고소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뭐 제가 경남경찰청이나 뭐 통영경찰서나 국민신문고에다가 제출한 그런 범죄 신고서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렇게 해서 대검찰청에서 입건시켜 주신 이런 사건들. 23년 4월 7일 날 용산에 직접 가서요, 그 증거 자료랑 잘 써서 제출했었어요. 공무원 범죄 신고서를. 그리고 23년 4월 27일 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입건을 대검찰청에서 해서, 그래서 창원 검찰청을 통해서 통영지청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남경찰청으로 갔더군요. 내가 경남경찰청장을 고소했는데 거기로 갔더군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거제경찰서로 보내더라고요. 거제경찰서. 조사 한 번 안 해줬습니다. 뭐 조사를 해야지, 무고죄가 있는지 제가 고의로 누구를 거짓말로 신고를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조사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게 입건이 됐으면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해야지요. 네? 고소장에 따라서, 거기 증거 녹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손에 들어갔는데 거제경찰서에서 통영경찰서와 함께 이런 고소를 거제경찰서에서 처리를 했죠. 제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도 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느 날 불쑥 찾아와가지고 가짜로 사료되는 체포영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자세히 보자니까 또 감춰요. 그래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더니 원본 제시 끝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원본을 아까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보자니까 안 보여줘요. 내가 볼 줄 아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복사본, 입감장에서 복사본을 받았는데, 그거 제가
엊그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글씨가 틀려요. 10월 달에 가서 통영지청에서 등초본을 떼어봤습니다. 원본을 보여줘서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씨체랑 7월 달에 저를 체포했을 때 발급해줬던 그 체포영장이랑 글씨체가 틀려요. 원본을 등사한 것이 사본이죠. 그 사본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경찰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틀릴 수 있어요? 글씨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해서 그런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소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통영지청으로 그 사건을 보내서 송치해서 통영지청에서 조사도 한 번 안 해주고 구공판에 회부하는 거죠. 재판에. 그러면 구공판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구공판은 99% 구속된다는 말이죠. 이거 입증해서 구속시키세요. 내가 말합니다.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도둑질한 사람한테 도둑날이 도둑 선생님 뭐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도둑 잡아 그러는 거지. 도둑 잡아 그 모욕죄로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이 통영경찰서가 국가수사기관 공공기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개인 법익인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그런 국가수사기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 수 있어요? 그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명예훼손 등 파기환송된 사건인데요. 형법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인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법익입니다. 개인, 사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자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고흥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고흥군청을 상대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흥군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직무수행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저도 공무원에 대해서 이 경우는 허위의 사실로 그랬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실도 아니잖아요.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져야 사실이죠. 그 고발을 범죄 혐의로 하는 거지 사실로 합니까? 저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사료됩니다. 영상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저 사람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영상을 조작했으면 감옥 가야죠.
그렇게 사료됩니다. 범죄 혐의를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아니죠. 국가기관에게. 국가기관 안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이분은 고흥군청을 향해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서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된 사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례가. 뭐 1심 항소심에서는 아마 그렇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죠. 이 경우는 고흥군의 허위의 비방의 글을 올렸죠. 그래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영경찰서가 실제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것도 덮었고, 여기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조작, 내가 허위로 제가 주장했다, 허위 사실로 이렇게 여러 군데 징정서, 고발장, 신고서를 제출해서 괴롭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다 허위 사실이라고. 근데 허위 사실이면 어떻게 제가 이런 녹음도 허위로 만들었겠네요? 그거 청문관도 다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접수했다, 뭐 접수했잖아요. 응? 그 범죄가 인지되니까 접수했지. 그 녹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사람이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시인했으니까 그거를 청문관이 듣고, 그런 통신 자료 같은 거를 다 조사관도 팀장도 다 받고, 교통 과장도 다 듣고 받고, 어떻게 이런 걸 덮어요? 이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보험사기죄를 졌는데,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욕도 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냈으면 공갈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안 쳐도 운전자 바꿔치기와 따라가는 죄가 있어요. 범인 도피죄가 있죠. 둘이서 바꿨으니까 한 사람은 범인 도피 교사를 냈고 한 사람은 범인 도피죄를 졌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는 죄죠. 그러고 또 보험금을 저에게도 돈을 받고 또 중복 신청했으니까 보험 사기죄가 있죠. 이 세 가지 변할 수 없는 그 범죄 구성 요건에 딱 들어가는 죄인데,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입이 20개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상도가 홈그라운드라 해서 외지인을 이렇게 만듭니까? 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갓길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갓길이라고 나와요.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 정누구씨 차, 이렇게 나와요. 또 뭐 여기 아무튼 여기 체포영장인데 여기 갓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갓길이 없어요. 이게 조작이에요. 갓길이 없는데 갓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체포할 때. 왜 갓길이 중요하냐면요, 갓길은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옆에 있는 빨간색 요 벽돌색 길은 90cm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도로폭 4m예요. 여기 갓길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갓길이라고 그러냐면
이 정씨 차가 완전히 100%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4m 도로를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과실 비율을 따져도 정차금 주차금 10% 20% 최소한 나오죠. 이게 피해자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위험한 길에 막고 있으면 지나갈 수 없으면 중앙선 밟고 앞에 있는 차랑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뒤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은 주정차 사고가 많은 길입니다. 이게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예요. 근데 이 차를 갓길에 정차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100% 피해자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고를 단독사고로 만들어서 이 차는 저희들한테도 돈을 받고 보험회사에도 DB보험회사에도 단독사고 처리를 했어요. 단독사고가 뭔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사고를 냈단 말이죠. 그 모순이잖아요. 저희가 이 차에 손괴 피해를 줬다고 하면서 왜 보험회사에는 단독사고 처리를 했어요? 자차 처리를 해서 11월 17일, 18일을 사기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아무 증거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보험금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통영경찰서는 보험 사기의 주범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12월 26일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관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블랙박스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블랙박스를 뭐 틀어주는 척하고 제가 이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 부딪히는 장면도 없네 그랬어요. 제가 장면을 보고 방금 부딪혔대요. 어디 부딪혔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지금 부딪혔잖아요. 그래. 내 눈에는 부딪힌 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맙시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어떤 영상 또 다른 차 영상도 있고 포렌식 영상도 있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보고 말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본인 차량 갓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저희 차가 갓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영상에 봤습니다. 저희 차가 갓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차가 서 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우리 차가 갓길에 들어가 있냐 이렇게 따졌죠. 이게 여러 번 말했어요. 본인 차량이 갓길에 서 계신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뭐 서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가 서 있었던 적이 없는데 영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또 그래요. 갓길에 서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 뭘 서 있어요? 내가 또 이러죠. 계속 갓길 계속 그러는 거죠. 이 밑에도. 그래서 그날 한 5-6번은 갓길에 저희 차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상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갓길이 없습니다. 이 길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증거죠. 구체적인 증거.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이 하도 이상해서 캐 물었더니 이 유라는 조사관이 블랙박스라고 그랬어요. 그 영상의 정체가. 내가 이 영상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그렇게 내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블랙박스라고 그랬어요. 블랙박스. 근데 그게 블랙박스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심이 가니까.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 영상이 나오는 갓길도 영상이 아니고 저희 차가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따지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랙박스 원본을 보자고 안 했어요? 왜 블랙박스 원본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본 회수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튼 휴대폰 영상이라는 걸 시인했죠. 근데 수사서류 어디에도 12월 26일 영상이 휴대폰 영상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체포영장에 갓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무슨 영상을 근거로 작성한 서류입니까? 휴대폰 조작 영상을 통해서 작성한 거죠. 그리고 여기 공소장이 있습니다. 공소장에도 보면 여기 갓길이 있어요. 갓길에 정차된 피해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피해자예요? 이분이 길을 막고 있어서 사고를 1차적으로 유발한 차량인데, 그리고 이분이 피해자라면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어요? 뒤에 있는 아반떼차가 저희 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해서 들어와서 아반떼차가 그 산타페차 정시차를 후방을 이렇게 추돌을 했는데, 그러면 아반떼차에 피해를 입은 거면 아반떼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선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반떼차 운전자는 미보험이에요. 이제까지는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미보험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반떼 차주랑 결혼관계가 아닙니다. 그날 그냥 운전을 했죠. 그 사람이. 그랬고, 나중에 또 제가 이런 걸 따지니까 롯데보험에서 무슨 보호가입 증명서를 2달 동안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런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허위 사무소라고 저 분별됩니다. 제가. 그 누가 종합보험을 2달 가입해요. 그것도 아반떼차 양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3의 차였습니다. 그 차 타고 당길 때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아반떼차를 운행하다가 난 사고에서 보상이 안 되죠. 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따지니까 그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대요. 담보 특약이 있대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 지불할 수 있는, 또 무보험 뭐 상해에 가입돼 있대요. 다 말장난입니다. 무보험상에는 무보험차랑 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차가 배상을 못할 때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 무보험상해예요. 그거 관계없어요. 이 건이라. 또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은요, 주정차 사고에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갓길에 정차된 차를 그 정차하던 권시차, 아반떼차가 추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이 공소장에 이렇게, 체포영장에 이렇게 뭐 갓길에 정차했다, 이런 녹취에 주정차 사고를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갓길이 아니라 도로폭 4m를 막고 있었던 산타페차가 정차 중이었고, 또 아반떼차도 주정차 했다고 본인들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영상에는 그런 게, 포렌식 그 영상에, 전방 영상에는 아반떼차가 주정차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영지청에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아무튼 본인들이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주정차 사고죠 이거 다. 이렇게 공소장 작성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혹시 허위 문서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특약으로 주정차 사고에는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미보험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차나 산타페차에 배상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보험으로. 그러면 배상해 줄 수 없으면 송치가 돼야 되잖아요. 보험 사기꾼들 보험 사기도 치게 해줘야 되고, 송치도 안 되게 해줘야 되고, 또 저희들을 압박해서 형사합의금도 뜯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통영경찰서가 그런 주범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그게 이런 공문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갓길 뭐 이렇게 해서 갓길에 우리 차가 서 있었다. 다 갓길에 막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날 녹취록과 공문서인 체포영장, 지금 공소장, 이런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공개 안 한 게 많습니다. 차차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